네, 어제 국민의힘 연찬회에서 윤 대통령 말고 또 집중을 받은 또 한 사람이 있습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인데 한 장관 지난해 열렸던 국민의힘 연찬회에서도 왔었는데 올해도 또 왔다고 합니다. 근데 올해는 이 카메라에 포착이 안 돼서 일단 지난해 모습 저희가 준비했습니다. 당뇨들하고 의원들하고 기념 촬영이 좀 덜어 있었습니다. 제일 인기가 많았던 건 역시 한동훈 장관. 네, 지난해 가서 계속 인기가 많았던 한동훈 장관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어제도 원래는 참석자 명단에는 없었습니다만 깜짝 등장을 했다고 합니다. 여기 카메라에는 모습을 담지 못했습니다만 총산 역할론이 계속 제기되는데 기자들이 붙어서 물어봤죠. 그러니까 제 대답은 또 늘 똑같습니다. 그러면서 늘 똑같다는 건 장관 역할에 충실하겠다는 것이냐? 제가 비슷하게 계속 얘기했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 최진봉 교수 오랜만에 보였는데 예. 이거는 정치인의 화법으로 보십니까? 국무위원의 화법으로 보십니까? 저는 그냥 정치에 관심이 있는 것 같다. 제가 분석하기는. 예. 그러나 이제 다만 윤석열 대통령의 동의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저는 보거든요. 한동훈 장관이 정치에 입문을 하시려면 예를 들면 매일 국회의원에 출마를 하려면 윤석열 대통령께서 그걸 허가해 줘야 가능한 것이지 본인이 혼자 독단적으로 결정할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근데 저렇게 늘 얘기하는 것은 지금 상황에서는 그 부분에 대한 정리가 안 된 걸로 보여지고요. 다만 당내에서는 한동훈 장관이 출마해서 전체적으로 선거를 이끌어주길 바라겠죠. 왜냐하면 지금 현재 그냥 여론조사 결과만 보면 차기 대선 후보로서 국민의힘 쪽에서 가장 인기가 높은 분이잖아요. 대중성도 있고. 그러니까 보수 진영에서는 사실 한동훈 장관에 대해서 긍정적인 평가를 하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거는 이제 그분들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한동훈 장관이 직접 나서주는 것을 바랄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뭐 수도권 위기론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으니까요. 다만 윤석열 대통령 입장에서 여러 가지 생각이 있으실 거예요. 예를 들면 만약에 한동훈 장관이 출마를 해서 당선이 된다는 가정을 하게 되면 그리고 나면 만약에 총선에서 이건 뭐 변수가 있기 때문에 제가 가정으로 말씀을 드리는 건데 만약 국민의힘이 지게 되면 힘의 추가 다음 대선 후보 쪽으로 강하게 갈 가능성이 있거든요. 이런 여러 가지 역학관계를 고민해 본다고 하면 쉽게 결정할 문제는 아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위원장님 아까 네. 윤석열 대통령이 장관들은 정무직인데 싸워야 한다. 논리로 끝까지 싸워야 된다라고 했는데 그런 면에서는 한동훈 장관이 현재 있는 국무위원 중에 가장 돋보인다고 해야 되나요? 어쨌든 가장 두드러지는 사람이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윤 대통령 입장에서 보면 하나의 이제 연찬회에 아마 한동훈 장관이 등장한 이유도 뭐 그런 또 의도도 있지 않나 싶습니다. 예. 지금 사실은 윤석열 정부에서 보면 본인의 목소리를 내면서 사실 싸우는 사람이 한동훈 장관, 원희룡 장관, 박민식 장관 뭐 이제 그 정도로 이제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그것이 어떤 이 국무위원으로서 사실은 정부에서 대통령이 모든 문제를 나설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그거를 사실관계와 팩트를 중재해서 정치적으로 해야 되는데 지금 여타의 장관들은 사실 존재감이 없습니다. 그리고 또 문제를 일으킨 또 김현숙 장관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있기 때문에 아마 이제 한동훈 장관이 원래는 차관을 참석시키려고 그랬다가 예. 제가 볼 때는 아마 대통령이 오라고 그랬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 오면서 이런 모습 자체 어제 아마 대통령도 강한 메시지를 냈고 여당한테 어떤 자극을 주기 위한 것도 그렇고 그렇다면 어제 원희룡 장관도 왔고 한동훈 장관도 온 걸 보면 자 이런 걸로 해서 좀 팀워크로 해서 적극적으로 정부의 어떤 입장과 어떤 이런 사실관계 이런 데 대해서는 좀 적극해야 된다. 아마 그런 메시지를 강조하기 위해서 저는 한동훈 장관이 직접 참석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저 보면 한동훈 장관 법무부에서 자료도 굉장히 많이 나오고요. 한동훈 장관의 동정도 굉장히 많이 보도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게다가 한동훈 장관이 제주도의 한 강연에 가서 했던 말 때문에 이거는 법무부 장관의 발언과는 좀 상관없는 거 아니야? 더 큰 꿈이 있나? 라는 해석을 낳기도 했는데 그 당시의 발언 들어보시겠습니다. 대한민국 경제 발전이 가능했던 것은 기업가 정신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1950년의 농지개혁이야말로 대한민국이 여기까지 오게 된 가장 결정적 장면 중 하나였다고 생각합니다. 이 농지개혁이 만석군의 나라였던 대한민국을 이병철, 정주영, 구인회, 최종현 회장과 같은 여러분들의 선배 기업인들이자 대한민국의 영웅들이 혁신을 실현하고 마음껏 활약할 수 있는 기업인의 나라로 바꾸는 대전환의 계기가 됐다고 생각합니다.
예, 저 발언이 나왔던 곳이 대한상의가 주최한 행사였기 때문에 아마 저 발언을 준비해 갔던 것인데 어쨌든 기업인들의 이름을 얘기를 하고 또 이승만 전 대통령을 또 칭찬하는 그런 장면에서 한동훈 장관의 새로운 모습을 봤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쨌든 지금 한동훈 장관이 총선에서 큰 뜻이 크게 쓰일 것이다라는 얘기가 계속해서 나오다 보니까 오늘 국민의힘에서는 이 한동훈 선대위원장설은 민주당 발이다. 법무부 업무의 집중도가 높아서 현 단계에선 총선 참여를 기대하기 어렵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과연 한동훈 장관이 어떤 선택을 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계속해서 여권에 있는 지지자들이나 또 한동훈 장관을 좋아하는 분들은 계속해서 뭔가 좀 역할을 해주기를 바라는 모습이에요. 아니, 한동훈 선대위원장설이 민주당 발은 아니죠. 그건 뭐 지금 오히려 여권에 있는 쪽에서 이제 얘기가 나오고 있는 거고 여권에서 이제 수도권 위기론이 나오다 보니까 한동훈 장관이 뭔가 그 수도권에 바람을 일으켜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차원에서 지금 한동훈 차출설이 나오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나 한동훈 장관이 자꾸 지금은 뭐 법무부 장관 일에 충실하게 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아까 뭐 좀 일부 말씀을 하셨듯이 한동훈 장관 본인이 결정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에요. 이거는 여권 전체의 구도상으로 그 한동훈을 차출할 것이냐 말 것이냐는 걸 정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걸 누가 정하겠어요? 결국은 윤석열 대통령이 정하게 돼요. 예. 그거는 아마도 올해 한 연말쯤에 가면 이제 정기국 회전 끝나고 그러면 이제 아마 일부 개각이 또 있을 텐데 그때 이제 한동훈 장관을 차출할 것이냐 말 것이냐는 거는 한동훈 장관 개인의 의지도 중요하지만 윤 대통령의 의지가 훨씬 더 중요해요. 그러니까 그거는 지금 누구도 알 수 없는 거고 지금 뭐 유상범 대변인 같은 경우가 유성범 의원 같은 경우가 그걸 어떻게 짐작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다만 이제 여권 전체 흐름으로 보면 아마 한동훈 장관을 차출하지 않고서도 내년 총선에서 여권이 뭐 과반이나 아니면 제1당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하겠죠. 그러나 그거는 아무도 장담할 수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한동훈 장관 본인도 신중할 수밖에 없고 왜냐하면 결정권이 본인한테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 여권 전체도 가급적이면 한동훈 장관 없이 총선에서 우리가 이길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자 아마 그런 노력을 지금 하고 있을 텐데 네. 그러나 수도권 위기로는 여전히 여권 일각에서는 나오고 있는 것도 현실이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아마 몇 달 동안 더 그냥 이런 식으로 흘러갈 거예요. 예, 저 한동훈 장관과 저 동갑인데 저는 항상 궁금했던 게 구 변호사가 젊으니까 젊은 사람들 입장에서는 한동훈 장관의 어떤 여러 가지 행동이나 말 이런 게 어떻게 느껴지세요? 굉장히 매력적으로 느껴지고 제가 법조인으로 보기에도 예. 사실 저 정도 비주얼이 흔치 않아요, 저희가. 예, 그리고 키도 굉장히 크시잖아요. 저희가 항상 이제 농담 삼아 얘기하는데 걔 뭐 어때? 이렇게 얘기할 때 연수원 기준으로 괜찮아? 이렇게 항상 기준이 이중 기준이 그렇게 해요? 저희가 약간 그런 선입견에 그러니까 좀 저 독한 마음으로 공부했나 뭐 이럴 정도로 이제 외모도 괜찮고 성격도 괜찮고 공부도 잘하고 이렇게 다 갖추기가 좀 쉽진 않아서 법조계에서 보기에도 좀 흔치 않은 캐릭터다 이런 생각을 되게 많이 하고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네, 구 변호사도 마찬가지죠. 아, 감사합니다. 예.